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6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우리에게 주는 자산 8가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은 이제 17챕터의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는 비즈니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나눠볼 거예요. 자, 이 챕터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게 아니라 그 아내인 킴 기요사키가 쓴 챕터네요. 여기 맨 위에 보면은 나는 지금까지 아내를 언급했는데 그 아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했다 이랬어요. 우리가 부부가 또 유유상종 아닙니까? 다른 모양으로 생겼다가 비슷하게 닮아가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르게 생겼었는데 살다 보면 둘이 외양까지도 비슷해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아마 유유상종일 거고 그 안에 힘은 또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고 또 이 로버트 키요사키와 그 두 부부가 성공하기까지 되었는지 생각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부부는 함께 노숙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냥 보통 야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이제 노숙자 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체험 삶의 기회 노숙자 딱 한 달만 해보라면 할 사람 쉽지 않아요. 체험 사례고 딱 한 달이라는 기한이 있어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대단한 여자. 이 여성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이제 166페이지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로버트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과 그것의 커다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자 한다. 바로 밑줄.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성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167페이지 보면은 그 여자가 남자보다 4배 이상 많다는 점이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실인 거예요. 그 직접 판매 협회에 들어가서 봤대요. 미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는 1,500만 명. 와, 미국엔 1,500만 명이 하나 봐요. 그 가운데 약 88%가 여성이라고 그랬어요. 저기 미국에서 1,500만 명이면 전체 인구 중에 몇 퍼센트일까? 미국이 몇 억인지 이거 조사 안 해봤어요. 예. 그 지금 옆에는 그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은 6,200만 명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몇만 명일까요? 유명한 회사들 300만 명, 뭐 300만 명 정도 되고 우리 40만 명. 그렇게 크게 많지 않잖아요. 결국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는 비율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거니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이 퍼센트, 이 업계의 평균 정도가 요 정도래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유통이 발달되게 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아질 테니까 우리가 한 7%에서 만 10%가 일하고 있다라고 보았을 때 우리는 최적기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가요? 5천만 명의 7%면 얼마지? 5, 7에 35. 뭐 계산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파란 글자들 바로 옆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가정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부업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되고요. 재택이 가능하기 때문에라는 표현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중이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정을 돌보는 일과 병행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업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 2번째 줄, 근본적으로 관계 중심의 비즈니스다. 이런 부분. 요거 로버트가 얘기했듯이 판매 중심 아니고요. 관계 중심이라는 이야기 중요하고요. 그 관자서부터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은 관계 수립, 코칭 훈련 및 코칭 및 훈련, 교육과 조언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일의 비중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을 해보다 보면은 실제로 그 뭐라 그러죠? 신규가 들어오고 뭐 그 사람을 사인하는 일보다 신규와 교육하고 복제하고 뭐 홈미팅하고 관계십 쌓고 신뢰 쌓고 이런 행동들이 훨씬 많잖아요. 대부분에. 만일 10시간 일했는데 10시간 내내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우, 좋으시겠죠? 그게 바로 세일즈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사람이 계속 들어오면은 팔고 땡기고 팔고 땡기고 팔고 땡기고 했죠. 우리가 뭐 마트에 가서 뭐 되게 세일인 거를 되게 많이 팔 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냥 넘기는 거지. 다시 오겠어요? 안 오지.
단골 형성 관계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에서 어떤 비율로 성과가 나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서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가 비중이 높다고요? 커뮤니티 구축.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줄 보면은 물론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커뮤니티 구축은 남자가 잘할 것 같아요, 여자가 잘할 것 같아요. 여자는 일이 그거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그리고 뭐 어떤 대소사들을 하면서 그런 커뮤니티를 구축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여자만 성공하는 거 아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잘하고 있는 거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8페이지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여성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에는. 진짜 오늘날 여성들은 실로 자신의 부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수입을 올리는 방법 아니고요. 부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구축한다는 것은 부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줄 그 저널리스트 어떤 저널리스트가 막 열정에 차가지고 우리 여성들은 재정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재정적인 삶을, 자신의 삶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약간 요약을 하면 그 밑에 나온 내용들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젊은 여자 저널리스트였는데 54세인 엄마가 이혼했대요. 그 재산이 거의 없이 자기한테 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 생계까지 책임져야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우 큰일 났네. 그치 엄마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저널리스트라 돈은 잘 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재정 상태를 봤대. 엄마가 오게 되니까. 그랬더니 자기 저축된 자산이 7천 달러 뿐이래요. 7천 달러면 얼마입니까? 1,500이면 한 7천 달러면 700만 원이 예, 그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1,000만 원 가지고 두 명이 살아가기엔 오래 버틸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두 모녀는 얼마 후면 극빈층이 되거나 노숙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직 젊으니까 우리 여성 스스로가 재정적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열정적으로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는.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은 이제 이 여자는 이미 그 주인공 여기죠. 킴은 이미 예전에 다 망했다가 다시 부자가 됐는데 자기는 극단적 이기감 속에 살진 않았어도 그 여성 젊은 저널리스트 못지않게 여성의 재정적 독립이라는 주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면은요. 여성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자신의 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 6가지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1번 통계 자료가 여성이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된다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밑에 그 조그만 점 찍은 데 보면은요. 50세 이상의 45%가 배우자 없이 혼자 산대요. 뭐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상황은 틀리지만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인 거죠. 재정적 문제를 스스로 책임진다. 근데 제가 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그 예전에는 이제 남편이 돈을 벌고 여자는 그걸로 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은 요즘에는 남편이 돈을 벌고 여자도 자기 거를 벌어서 각자 재정을 담당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 생각보다도. 그리고 아예 좀 젊은 세대는 아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가 버는 건 자기가 살고요. 그리고 공동 생활비를 투자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부여도 남자의 삶의 수준과 여자의 삶의 수준이 굉장히 다르던데요. 그리고 아이를 본다라고 하면 아이를 보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이 많은 제가 봤을 때는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예전에 약간 산업사회 시대적인 농경사회 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엄청나게 정보화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정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더니 막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여자들이 꽤 있더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부부가 함께 일을 했었어도요. 나중에 여자들 퇴직금이 더 낮아요. 게다가 퇴직금도 낮고 일도 했었는데 가정 돌보는 일의 주체가 여자라고 생각해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돌봐야 되는 거였죠. 그다음에 이제 또 더 문제는 여자가 더 오래 살아. 만일 남편이 돌봐줬었더라면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10년은 더 산다는 거죠. 맨 밑에 보면은
베이비붐 이후의 세대들은 20년 더 산대요. 어쩔? 네. 그래서 빈곤층 중에 4명 중 3명이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약 70%가 향후 어느 시점에든 빈곤을 겪는다는 거죠. 나이가 80이 됐든 90이 됐든 그런 걸 겪을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면은 여성들은 가족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재정적 삶을 돌보는 중요한 능력은 전혀 키우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살았던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각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했어도 퇴직금이 작다. 남편보다 오래 산다. 이런 부분들이 여자가 자신의 부를 구축해야 되는 중대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의존성을 거부한다는 게 있어요. 의존성. 세 번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남편이나 직장의 고용주 혹은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의존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나 그들에게 의지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드는 사건이나 위기에 닥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드라마 봐도 김 부장 같은 거 봐도 남편이 계속 돈을 벌어오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닥치는 은퇴, 뭐 정기 이 뭐죠? 미리 해고되는 거, 희망퇴직,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의 직장이 딱 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됐을 때 준비가 된 여성이라면은 그대로 가면 되지만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 정말 갑자기 막 날벼락이죠.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남편이 의사였어요. 근데 그 의사가 뭐 투자를 좀 하다가 실패를 했고 자살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혼자 남겨졌는데 이제 그래도 남편이 맨날 돈을 갖다 줬기 때문에 그래도 남겨진 무언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왜 자살했겠어요? 경제적인 극단에 갔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병원 차리면서 돈을 들였고 안 됐고 막 그렇게 이렇게 아내에게 신경 쓰게 하지 않으려다가 자신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자살을 했고 그 아내분은 그냥 빚만 10억대가 있는 걸 물려받은 상황이 돼서 그 여자분도 이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존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현대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172페이지 메뉴에 보면은요, 유리천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도 급여가 다른 이유는 남자 위주. 지금 엄청나게 여자들이 많이 그러니까 많이 성장하고 발달을 했었어도 그 보이지 않는 거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걸 통칭해서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한 네 번째 줄 보면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사다리를 특정 높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한다는 거.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하물며 기업 세계 취업에 재도전하는 5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젊었을 때부터 경력 단절 없이 꾸준히 올라도 더 오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애 키우느라고 있다가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는 50대 여성 이상이 혹시나 남편의 은퇴를 대비해서 이제 일하겠다라고 하면은 얼마를 벌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줄 칠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당신이 여자든 남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대졸자든 고교 중퇴자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로지 당신이 얼마나 부지런히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가 하는 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주변 인물들과 인맥과 확장 가능한 선상에서 얼마나 많은 참여자를 만드는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줄, 중요한 것은 당신의 기술과 교육, 그리고 경험이다. 그리고 어떤 한계도 어떤 유리천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모든 사회 생활 속에서 있는 이 유리천장이 네트워크에는 없으니까 네트워크를 할 이유다, 여자가. 이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임금의 한계가 없다. 직장 생활에서 여전히 임금 불평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케팅 세상에서는 무한한 소득이 확장 가능하다라고 이제 173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런 거. 자존감. 자존감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인정. 그리고 일단 돈이 많으면 자존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당장 여러분의 주머니에 5천만 원씩 꽂아주겠어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5천만 원이 내 주머니에 딱 들어왔어. 어떤 느낌 드세요? 어, 어, 아들, 뭐가 필요하니? 남편, 걱정하지 마. 내가 필요하다 할 때 돈 좀 줄게. 이렇게, 이 자존감 아니에요, 자존감?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소득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이제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나는 재정적 독립과 동시에 자존감이 급상승하는 여자들을 자주 목격했다. 근데 이 여성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대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향상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없을 때는 누가 한마디만 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삐뚤어지고 굴절되게 사물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어서 자존심만 남은 거예요. 쟤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근데 자존감이 높아지면 저 상대가 하는 게 어줍지 않아서 용서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더 높은 자존감은 더 큰 성공을 낳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 즉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존감에 대해서요. 제가 약사잖아요. 제가 12년 전에 이 비즈니스 했잖아요.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게요. 처음부터 막 승승장구했게요. 누구나 똑같이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사업자 정신이라는 거, 사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뚫고 넘어가는 거지, 저절로 승승장구라는 건 없잖아요. 그냥 누가 돈 싸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사 먹겠다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저도 많은 사람에게 얘기했지만 뭐 예스한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스를 한 사람도 뭐 그냥 뭐 불평불만 있고요. 제가 그때는 프로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너무 속상한데 그냥 약국이나 할 것이지. 내가 왜 이 일을 벌려가지고 이 사서 고생을 하나? 아우 속상해 죽겠네.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래가지고 자존감이라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존감 바닥, 자존심 바닥, 뭐 이렇게 슬픈 때가 존재했었습니다, 저에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리가 유캠프라는 걸 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홈미팅도 하고 본사도 가고 세미나도 하는데 유캠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캠프를 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이렇게 좀 우울한 마음으로 유캠프 행사장에 문이 촥 열면 열었는데 거기 위에 좌절금지라는 표현이 딱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그 글자를 보면서 눈물이 막 났어요. 좌절금지. 저 글씨를 저렇게 써놓는 이유는 뭔가 나처럼 좌절감을 느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의미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날이었는지 그 다음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수가 100달러 지폐를 들고 이 100달러가 1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게 벌써 옛날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 6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5, 60만 원짜리 달러를 들고 이거 가질 사람 하고 학생들한테 얘기했어. 그럼 학생이 쫙쫙쫙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 이 달러를 이렇게 확 쪼개가지고 바닥에 던졌어요. 이거 다시 가질 사람. 내가 전부 저요 이랬어요. 음. 그래? 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주워가지고 거기다 침을 태태 뱉었어요. 이거 받을 사람. 저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직도 받겠다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 지폐를 반으로 쭉 찢어버렸어요. 이거 받을 사람 했더니 저요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 교수가 한 말이 뭐냐면 봐. 여러분들은 이 돈을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구겨졌든 침을 뱉었든 찢겼든 다 손을 들어서 갚겠다고. 무엇 알았기 때문이냐면서 이 100달러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치도 누가 말을 하거나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제가 또 눈물 흘렸잖아요. 왜 자꾸만 F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완전 그 MBTI 많이 안다면 저는 T형, 분석형, 그다음에 T가 분석형이죠. 맞나? T, F라고 하면 F가 필링에 가까운 감정형이고요. T는 자꾸 생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원래 좀 생각을 해가지고 대꾸를 하거나 감정 결정을 하는 타입인데 그때 막 그런 영상 보면서 심정적인 울림이 막 있는 거.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게 뭐를 한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뭔가 얘기와 영감을 사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하나씩 두 개씩 얻으니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의 자존감, 그리고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나의 꿈,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노력,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나의 가상한 마음. 이게 정말 너무 칭찬이 되는 거예요. 밟힐수록 강해지는 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너무 멋있는데? 그런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시간의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맨날 쫓기잖아요. 174페이지 보면은 일터에서 돌아오면 저녁 식사해야죠. 애들 숙제 봐줘야죠. 나 이거 되게 문제라고 보는데 왜 숙제는 엄마가 봐줘야 돼? 자, 설거지 해야죠. 어? 그리고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자기 자신을 가지려면은 파김치가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얘기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터가 되면은 당신이 시간 주인이 될 수 있다. 부업으로도 전업으로도 집에서 전화 컴퓨터로 저녁이나 주말이나 언제 어디서든 여행을 떠날 때도 할 수 있고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핸드폰 말이죠. 30분마다 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일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시간을 조율해서 할 수 있다. 시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의 이유로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자가 꼭 해야 된다. 남성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성들이 좀 더 각성을 해야 될 많은 핑계들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의 구축은 이제 필수 활동이지 더 이상 그게 아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벌어오고 수명이 되게 짧았어요. 그러니까 벌어오고 그냥 축적된 재산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예전에는 농경시대였다라고 하면은 그냥 땅 파먹고 살면 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요즘에 땅 파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사서 먹는 사람이 많아요. 사서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생활이 영위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의 구축이 중요하다. 거기 부의 구축이 중요한 활동이다. 네 번째 줄 오른쪽 보면은요. 재정적 미래를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주사위를 굴리는 것과 같다. 이 주사위를 굴린다는 것은 외국 사람들 표현이 이렇게 빠진 거, 아니, 그 뭐죠? 이렇게 탁 모험하는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좋냐, 안 좋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얻을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거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5페이지 맨 위에 페이지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언급한 요인들 가운데 당신이 가장 큰 매력을 느낄 부분이 무엇일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이킴 기요사키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평균적인 여성이 아니라 그저 당신일 뿐일 테니까 말이다. 이 앞에 평균적인 자료가 당신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킴은 이 평균적인 데이터만으로도 당신이 결정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당신이 결정할 일은 당신이 하는 거다. 그리고 뒤에 결정적인 말이 나오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하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당신만. You.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나장 씨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를 창출하라.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바로 즐겨야 한다는 점을 잊어버리면 이게 고통의 산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매우 재미있어야지 돼요. 매우 재미있는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거는 뭐예요? 희망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희망. 희망은 잠들지 않는 우리의 꿈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무엇이 될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 즐겁죠. 그래서 어제 과거의 나로 오늘을 살면 슬픔과 회한 뿐이고요. 오늘의 생각으로 오늘만 살면은요, 오늘이라는 한정적인 것에 살게 되는데요. 미래의 나로서 오늘을 살게 되면은 이룩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의 나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즐겁고 기대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퓨처 셀프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빨리 다음 달이 돼서 퓨처 셀프 읽고 싶네. 자, 즐긴다는 거. 여기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산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근사한데, 만일 그 과정이 즐겁지 않다면, 기업 세계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굴레에 갇히게 되고 마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산다면 필요 없는 거죠. 쉽게 말해 당신이 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즐겨야 한다는 거죠. 열정이 줄어드는 만큼 당신의 은행 잔고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와 꿈이 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기계처럼 일신의 평안함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임금 절벽에 그리고 퇴직이라는 걸 맞이하여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살 것인지 그 안에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과 희망과 내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같이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것인지 그 내 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행복할 것인지 당신이 결정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176페이지에 흥미롭게도 이 부분이 이제 좋은 이유가
이게 불황기에도 말이죠. 그 네 번째 줄에 경기가 불안하게 요동치는 시기에도 파티 플랜 비즈니스 부분이 꾸준히 수익을 올렸다는 거죠. 이 파티 플랜이라는 게 이제 외국인들은 집에서 맨날 파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밖에 나가면은 되게 비싸.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팁 문화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음식의 20%가 팁 25%를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못 먹어요. 우리도 캐나다에 살았잖아요. 식당 가면은 짜장면 먹는데도 뭔 돈이 10만 원이 들어. 못 먹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주로 만들기 때문에 파티 문화가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파티 문화는 아니지만 홈미팅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집에 모여서 다과 같은 걸 하면서 나눈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면 돼요. 외국의 파티는요, 음식을 갖고 와서 다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시간상 좀 빨리 좀 넘어갈게요. 직접 판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은 2008년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직접 판매 분야에서는 5% 매출 상승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왜 빌 클린턴이 이제 그 경기가 되게 안 좋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미국 경제가 돌아간다는 그 신년 이- 연두 연설인가 뭐 그런 거 한 걸 유튜브에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때 경기가 어려울 때 직접 판매 분야가 네트워크 분야가 더욱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사는 바는 뭐예요? 직접 판매 기업들은 자신이 재정 미래를 주도적으로 일구어가는 여성들에게 리스크가 낮고 보상 플랜이 높은 것들에 대한 기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얘기한다는 거. 그 부분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경기가 사실 뭐 주가와 금값, 문값은 오르고 있지만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있고 현실 경제는 쉽진 않죠. 그죠? 응. 옛날보다는 굉장히 잘 살지만 성장하는 거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어려울 때 직접 판매 분야가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중에 로버트는 항상 커다란 그 무언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영성이라는 거죠. 영성. 그게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되묻게 되는 그런 사실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다는 거고 밑에 보면 사람들은 워커홀릭을 사는 걸 자랑스러워했지만 밑에 줄 9.11 테러 이후 여보 어째서 나는 쳇바퀴 위에 햄스터처럼 달리고 있는 거야? 나는 인생 어떻게 보내고 있는 거지?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라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떻게 열심히 사는지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는 떨어지게 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178페이지에 쭉 보면은요. 중간 정도 되면 신혼 시절이라는 게 보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신혼 시절에 로버트와 나는 열정을 다해 우리 자신을 위한 사업에 에너지를 쏟았다.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그런 삶을 거부했고 우리는 재정적 훈련을 책임지게 노력했다. 기꺼이 노숙자 생활도 했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사업을 위해 에너지를 쏟았지만 금방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실제로 약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노숙자 생활과 스트레스, 그러니까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들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때 친구들이 정신 나갔다면서 제발 일자리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실행했는지 밑에 나옵니다. 마침내 우리 부부는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는데요. 로버트는 뭐를 했어요? 강연을 시작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영성, 인사이트, 부에 대한 기준, 당신의 인생의 목적, 쳇바퀴 도는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책도 썼을 테고요. 그때 당시에 강연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부부가 남편의 돈으로 번 게 아닌 거예요. 여자, 킴의 얘기죠. 킴은 의류사업 친구를 찾아가서 판매하는 일을 맡겨달라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미용실을 방문해서 미니 부티크를 입점시킨 거예요. 자기 의류를 거기서 하겠다고. 그리고 정기적 월급이나 보상된 성과 없이 판매 수수료만 받았어요. 그 수수료만 아주 보잘것없는 수준이었대요. 그렇지만 나는 세상에 뛰어난 무언가를 실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행. 두 부부가 실행을 했었고. 그 실행하는 것이 바로 별표 밑에 나는 그것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을 갖추지 않고 기업과 같은 성장과 성공과 돈의 흐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날도둑 넘는 심보죠. 내가 그런 정신과 가치와 핵심을 가져야 그러한 결과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 영성과 이 그 느낌의 인사이트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 당신은 세상에 뛰어들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실행이 옮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참, 창조하는 일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내면이 진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파악해서 그 원하는 삶을 살 준비를 실행을 꼭 오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과 정신을 발휘하는 일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게 여성에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거를 보면요. 저는 이 단어가 떠올라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요.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을 정신없이 하면서 하루가 너무 분주해. 그래서 분주하게 하면서 이름과 정함이 없는 수가 있거든요. 피곤하고 파김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일에는 중요한과 중요하지 않은 것과 긴급한 것과 긴급하지 않은 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무엇을 위해 시간을 더 많이 집중할 것인가?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 그래, 꾸준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꾸준한 들, 그리고 신뢰 쌓는 행동들, 그리고 내 생각과 것들을 정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또 중요한 영성과 영감을 얻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을 끝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내일 말레이시아를 갑니다. 네, 말레이시아를